그리고 프리도미네이션이 나올 만한 차트가 많지는 않은데, 프리도미네이션은 제가 설명드렸던 게 거의 전부예요. 어떤 특정한 위치로부터 10하우스에 위치한 행성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퀘어보다 더 큰 유효각으로 처리를 해서 보고 더 유익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무테네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알무텐은요, 알무텐, 이거 마우스로 적으려니까 힘들어요. 마우스로 안 적을래요. 딴 걸로 적을래요. 여기 있다. 알무텐 피규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알무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타블렛 있는데 지금 드라이버 설치를 안 해가지고 타블렛을 쓸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 설치해야 되면. 제가 포맷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포맷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상해가지고 다음 주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구찬까지는 아니고요. 알모텐 피규리스. 그리고 또 있었는데, 맞아요. 알모텐 오브 호로스코프. 아마 이 정도 세 개일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알모텐 오브 호로스코프는 AOH라고 하더라고요. AOH는 이제 네이버 카페 어느 분께서 이제 올리셨던 그런 글에서 저도 직업의 판단을 할 때 알게 된 개념이라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그냥 차트의 전체적인 주인? 근데 이게 선호도랑 좀 관련이 있나 보더라고요. 알모텐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타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알모텐은요, 알모텐 피규리스는 비슷해요. 알모텐 피규리스랑 AOH랑 좀 비슷해요. 근데 AOH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모텐 피규리스는 그냥 힘이 센,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닌가? 그러면은 알무텐 피규리스가 차라리 이게 되게 명확한 개념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거의 그냥 알무텐 피규리스 고전부터 전해져 오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점수를 산출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알무텐은 많아요. 알무텐은 그냥 알무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다스리는 거 그런 걸 말하거든요. 약간 룰러십하고 완전히는 아니고요. 조금 비스무리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하우스의 알무텐, 뭐 어센던트의 알무텐, 태양의 알무텐, 뭐 달의 알무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달이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 이게 알무텐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알무텐은 태양이 위치한 자리에서 태양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 그리고 어센던트의 뭐 알무텐이다 하면은 상승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 즉, 상승점은 그 특수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대표하는 행성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달이나 태양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행성이기 때문에 달을 대표하는 행성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달을 대표하는 행성보다는 달이라는 행성인데 그 행성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니게 되는 행성.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알무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길잖아요. 달의 알무텐. 딱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짧고 간결해요. 근데 뭐 달에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맞을 거예요. 맞겠죠. 맞아야 합니다. 점점 말이 확신형으로 바뀌어가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무텐 오브 호로스코프. 차트에 알무텐이 되는 거고요. 알무텐 피규리스. 피규리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피규리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딕셔너리가 있을 텐데. 사전. 피규어. 피규어인데, 이거는. 모두. 피규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모습, 몸매, 체격, 인물, 사람, 모양, 인상, 눈에 띄는 모습, 도형, 모양, 형상, 그림, 도형, 피규어도 되고, 자리, 숫자, 기호,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피규리스는요, 대충 이런 의미를 따른다면은, 대표하는 모습, 몸매 체격, 혹은 대표하는 인물의 대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표해줄 수 있는 거. 그냥 그 사람이라고 대충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모습, 뭐 그 사람의 형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무텐 오브 호로스코프는 말 그대로 이제 차트 전반적으로 가장 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지금 요거는 개념이 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알무텐 피규리스랑 알무텐은 맞아요. 알무텐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것 중에서 알무텐 피규리스는 이제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행성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알무텐 오브 호로스코프는 글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행성 그런 거라고 저는 대충 읽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얘네는 나중에 직업 판단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응용편인가 뭐 고급 강좌인가 그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직업 판단이. 네, 그거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무텐을 찾아볼까요? 알무텐을 찾아보면요.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센던트 알무텐은 누굴까요? 네, 단연 목성이죠. 목성. 그리고 달의 알무텐은 누굴까요? 네, 달의 알무텐은 화성입니다. 왜냐고요? 봐봐요, 여기 위치한 4도 4분에 위치한 화성 룰러 화성이죠. 익절 없어요. 빼박 화성이죠. 얘도 텀이랑 룰러가 목성이에요. 빼박 목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위치한 지점에서 태양의 알무텐은 이건 좀 어려워요. 태양의 알무텐은 그래도 태양. 왜냐면요, 태양이 익절테이션이고 페이스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은 룰러십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에게 더 큰 권한을 줄까? 근데 여기서 화성은 불의 별자리, 즉 태목토에게 권한이 들어가요. 즉 태양은 익절테이션, 트리플리시티, 거기다가 페이스까지 얻은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양의 알무텐이라고 봅니다. 즉 태양 자신이 이 지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무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행성은 태양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즉 태양은 독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알무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한 상태에서는 화성과 적당한 각을 맺으면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지금 받을 수 없어요. 어버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르투나의 위치에서 알무텐은 누구일까요? 금성일까요? 달일까요? 얘도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금성은 단순히 이제 룰러만을 얻을 뿐이고 다른 익절테이션과 페이스까지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누구인데요. 그 풍자리 빼고요. 흙이랑 물은 그 룰러십이 아니 그 트리플리시티가 똑같아요. 화금달이에요. 화금달. 그리고요. 흙자리에서는 아마 금달 화던지 아니면은 달화 금이던지 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 자리에서는 이제 금성도 될 수 있고 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한번 모랭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모랭 아저씨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트리플리시티 알려주세요. 트리플리시티. 흑은 금성 달 화성이네요. 그러면은 금 달 화인데 차트가 밤 차트냐 낮 차트냐 가지고 이제 나눠지겠네요. 밤 차트니까 뭐였죠? 붕어보다 더 못한 기억력. 지금 보셨죠? 붕어보다 못한 기억력. 1초 만에 까먹습니다. 금 달이니까 달금화네요. 달금화. 달금화. 그렇다면 달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즉 달이 포르투나의 지점에서 알무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게 권한이 넘어가요. 포르투나의 위치에서 달이 알무텐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인 달은 12하우스에서 화성을 알무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권한은 다시 화성에게 넘어가겠죠. 근데 화성이 지금 달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은 12하우스에서 포르투나에게 화성의 간섭 없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신에 달은 화성으로부터 보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신 스스로 정갈자리에서 폴하며 12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비아 컨버스트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위치가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즉 달 상태가 처참해요. 끔찍한 거죠. 그리고 화성도 태양도 목성도 금성도 다 위치한 자리에서 알무텐을 태양 자기 자신으로 두니까 모든 권한은 태양에게 쏠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사람은 목성형 사람보다는 태양형 사람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알무텐 피규리스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을 잘은 못하는데 그 룰러십하고 트리플리시티 얻고 이제 그런 거 점수 계산을 하고 앵글 홀사인 기준으로 어느 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12점부터 이렇게 점수를 매겨 나가요. 이거는 따로 메모장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가려졌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메모장 이거 쓰레기. 죄송합니다. 텍스트 어딨어? 새로운 도큐멘트. 저. 자, 룰러십은 5점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익절테이션은 4점을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가 트리플이 3이고 텀이 2점이고 페이스가 1점이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알무텐 피규리스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알무텐의 차트 이렇게 있어요.
네, 태양이 익절 플러스 페이스로 이렇게 점수를 얻었고요. 화성은 룰러 트리플리시티까지 이렇게 먹었나? 아, 트리플리시티를 3점으로 주는구나. 그러면 맞네요. 5, 4, 3, 1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줘버렸네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두고. 자, 달이 위치한 지점에서 화성은 자, 지금 아우 베껴야지. 베낍니다. 이게 알무텐 피규리스는요. 여기 보시면은 태양, 달, 그 다음에 어센던트, 포르투나, 시저지 이렇게 5개의 지점에 대해서만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알무텐 피규리스의 묘미예요. 다른 알무텐 피규리스는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디그니티 따지고 하우스 좋으면은 장땡이다 이렇게 따지는데요. 알무텐 피규리스는 달라요. 이 5가지 지점에서 가장 많은 디그니티를 확보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행성. 그 행성에게 점수를 배당을 해서 알려줘요. 모리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우스 배당 시스템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보니까 화성이라고 나오네요. 타입은 화성이다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게 화성이 지금 양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고 있죠. 네, 보기 쉽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그 태양에게 집중이 됐는데요. 굳이 저렇게까지 점수를 내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좀 얄밉게 말씀드렸나요? 봐봐요, 여기 아까 달은 화성이 위임하고 포르투나는 달이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목성이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미 3개의 지점으로부터 도출된 행성은 누군가요? 목성의 경우에는 목성의 자리에서 알무텐이 화성이랑 태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이미 화성이 포르투나는 달을 따르는데 달은 화성을 따라요. 그럼 결국에는 포르투나는 달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 달에게 넘어가고 달은 화성에게 넘어가니까 결국 얘네 둘은 화성이 돼요. 그리고 목성도 지금 여기 위치에서 알무텐으로 다시 화성이랑 태양을 삼고 있어요. 즉, 귀결은 화성으로 나와요. 화성, 그리고 태양. 태양인데, 태양마저도 지금 위치에서 자기가 알무텐을 얻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화성도 알무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룰러십을 얻고 있는 거죠. 네, 동어사이라고 있기 때문에 화성, 이게 또 중첩이 돼요. 결국에는 이 차트에서는 힘의 흐름이 다 화성으로 쏠리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화성이 알무텐 후보로서 가장 적합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의 흐름 등으로 살펴보면서 알무텐을 따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고전 방식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면은 힘의 흐름에 의해서 나중에 종착이 나오는 행성이 있는데요. 그 행성이 거의 알무텐이 되거나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룰러에 뭐 이렇게 계속 따져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어떠한 디그니티라도 얻게 되는 행성이 나오고요. 어떠한 디그니티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태가 가장 양호한 행성에게 그 힘이 쏠려요. 그래서 그 힘이 쏠리는 행성이 그 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하우스상으로 얘네가 다 알무텐이 될 수 있겠구나 혹은 토성이 알무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토성이 앵글상으로 7하우스이기 쓰기 때문에 얘네보다 권한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행성들이 몰려있고 스텔리움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알무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디그니티 상으로도
얘네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따져요? 디그니티는 얘가 더 높아요. 근데 하우스는 배치는 얘가 더 좋아요. 디그니티는 어차피 얘는 패러그린이거든요. 디그니티가 없어요. 0이에요. 그러면은 디그니티 더 많으냐 얻은 쪽을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하우스 배치가 더 좋은 쪽을 손을 들어줄 거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저지 포인트, 힐링 포인트들을 사용을 해서 알무텐들을 산출한 다음에 그들의 이제 힘의 관계나 위치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은 굳이 자연스럽게 얘는 배제가 되고 얘도 다 배제가 돼요. 배제가 되면서 그 후보군이 바로 이렇게 직결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기 귀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무텐 개념의 중첩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위치에서는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성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 화성이 5점이 들어가고요. 룰러십이죠. 그리고 태양 4점 들어갑니다. 이절테이션이니까요. 그리고 트리플리시티는요, 태목토예요. 토성은 공동 룰러고 태양이랑 목성인데 밤의 차트이기 때문에 목성에게 트리플리시티가 들어가고요. 텀은 수성입니다. 수성에게 2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게 다시 1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른 룰러 화성에게 5점이 들어가고요. 2절 없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글자 잘리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익절테이션 없고 트리플리시티는 이제 화금달인데요. 밤의 차트에서는 화성이에요. 화성 4, 아니 화성 3. 그 다음에 텀이니까 화성 2, 화성 1. 다 다른 화성이죠. 이게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잠시. 아무튼 차트 화성 맞죠? 5, 3, 2, 1. 네, 다 얻고 있어요. 트리플리시티까지. 그리고 트리플리시티는 맞죠? 목성에게 3점이 들어갔어요. 태양의 자리에서. 어센던트에서는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센던트. 네, 어센. 화성 1, 어센. 목성 5, 익절 없고요. 트리플리시티는 목성이 다 가져갑니다. 목성 3, 그 다음에 목성 2, 그리고 수성 1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태양, 달, 어센, 그 다음에 포르투나의 위치에서는 금성이 5점, 그 다음에 달이 4점, 그 다음에 트리플리시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뭐로 했죠? 금성에게 더 우선순위를 줬었나요? 달에게 더 우선순위를 줬었나요? 기억이 안 나. 한번 참고해보죠. 포르투나 어딨니? 3점. 달이네요. 달에게 또 3점 줍니다. 그리고 목성이 가져가네요. 목성에게 2점, 그리고 달에게 1점.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천칭 13도 32분이죠. 13도 32분이니까 여기네요.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시저지 금성 5점, 토성 4점, 그 다음에 풍자리네요. 풍자리면은 수토목이거든요. 어떻게 줬을까요? 3점. 수성이네요. 밤의 차트므로 수성 3, 그리고 수성 2, 토성 1 이렇게 해서 쭈르르르르륵 해가지고 계산을 때리면요, 여기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토탈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화성이랑 목성이 가장 큰 점수를 가져가면서 일단 1차적인 후보군으로 오르게 되고요. 태양도 적진 않아요. 태양도 10점, 태양 적네요. 태양은 적고 금성이 의외로 점수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우스 배정이랑 이런 다른 배정이 들어가요.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베낄게요. 똑같거든요. 태양
토카트 순서대로 토성 5점, 목성 15점, 화성 16점, 태양 5점, 금성 10점, 그리고 수성 8점, 그리고 달이 8점이에요. 자, 그럼 이상에서 하우스의 배정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는요, 점수가요, 1하우스 12, 11, 그 다음에 19 이렇게 배정이 돼요. 이거 아마 얘도 비슷할걸요. 아, 얘네는 안 나와있네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토성이 10점이 배당이 된 걸로 봐서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12, 11, 19, 그 다음에 여기가 8, 그리고 7, 그리고요, 6, 5, 그 다음에 4, 3, 2, 1이요. 이게 하우스 점수예요. 이렇게 배당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배당을 해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앵글이에요. 앵글은 무조건 좋아요. 앵글은 좋은데요. 1하우스가 최고예요. 1하우스가 짱이고요. 그 다음에 10하우스. 그리고 건너편이 10하우스고요. 4하우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요. 그 이유가 천저점이에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장 태양이 높게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앵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내가 위치한 곳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곳들,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대신에 10하우스는 가장 높게 떠 있는 곳이고 7하우스는 모든 행성이 지면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하우스나 10하우스보다 행성이 힘을 잃기 쉬운 곳이다라고 해서 7하우스에 점수 배당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예 볼 수 없는 그 반대편 4하우스는 더 점수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2, 11, 19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섹스타일 할 수 있는 곳, 즉 11하우스랑 5하우스. 그 다음이 11하우스예요. 11하우스가 길한 이유는요, 11하우스에서 10하우스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가거든요. 즉 좀만 시간이 있으면은 10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길한 하우스다 라고 해서 11하우스를 먼저 줘요. 그러면 꼭 똑같은 논리로 2하우스는 왜 1하우스가 될 텐데 점수 배당이 훨씬 낮냐 라고 한다면은 어센던트에 대해서 어버전인 경우에 그 흉함이 더 커요. 11하우스는 섹스타일을 맺잖아요. 근데 2하우스는 1하우스에 대해서 어버전이에요. 해소가 안 돼요. 이거는 해소 개념이 없어요. 별자리를 떠나서 하우스끼리의 그 어버전 해소는 없어요. 그냥 별자리들끼리는 이제 해서 뭐 지배성이 뭐 이렇게 위치하고 그러면 어버전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관계상 어버전인 거기 때문에 11하우스가 2하우스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도미네이션 기준으로 11하우스가 더 큰 영향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8하우스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인 5하우스에 7점이 배당이 됩니다. 트라인이에요. 트라인이고 그거예요. 그리고 9하우스에 이제 6이 배당됩니다. 이 이유는요. 9하우스도 똑같이 트라인이고 5하우스도 똑같이 트라인인데 왜 5하우스가 1점이 더 높냐면요. 그 이유는요. 하우스의 세기 때문에 그래요. 5하우스는 1하우스에 대해서 트라인은 맞아요. 근데 앵글로부터 두 번째죠. 석시던트 하우스예요. 케이던트는 9하우스가 케이던트예요. 케이던트가 힘이 더 약해요. 그래서 케이던트 하우스는 6점. 그래서 9하우스에 6점을 준 거고요. 5하우스에 7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반대 하우스인 3하우스에는 5점을 배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5점을 배당을 해주고 이제 남은 거는 12, 2, 그다음에 6, 8 4개가 남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2하우스에 먼저 4점을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6하우스가 덜 흉하니까 3점. 그리고 8하우스랑 12하우스가 제일 흉해요. 8에 2점을, 12하우스는 1점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 배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점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달은 1점이 들어가겠죠. 하우스 포지션 때문에 1점. 그러면은 점수까지 그냥 합해버릴게요. 9점. 그 다음에 수성은 3점이 들어가죠. 수성은 11점. 금성 7점 들어갑니다. 17점. 태양 7점 들어갑니다. 12점. 화성 7점 들어갑니다. 23점. 그 다음에
목성 7점 들어갑니다. 22점. 토성 10점 들어갑니다. 15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그 데이룰러랑 요 아워랑 데이가 있어요. 시간이랑 그 날을 다스리는 행성이죠. 이날은 화요일이라서 화성이 다스리고요. 시간은 태양이 다스립니다. 이거가 행성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성의 시간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행성의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걸 배정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토모카테 금수달, 그러니까 칼데온 돈 순서로 해서 아마 그날이 화요일이니까 화성으로 시작을 해서 정시부터 화, 그 다음에 태, 금, 수, 달, 토, 목, 화, 태, 금, 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2시인데 22시니까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대충만 말씀드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는 고유 시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모랭씨가 이제 점수를 준 것처럼 화성에게 7점을, 태양에게 6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게 7점을, 태양에게 6점을 배당을 했네요. 그러면은 똑같네요.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점수가 똑같죠? 그랜드 토탈이랑 그랜드 스코어랑 제가 계산한 걸 거의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가 조금 다르죠. 보면은 토성 15점, 목성 22점, 화성 30점, 토양 18점은 똑같아요. 금성까지 똑같아요. 근데 수성이랑 달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보면 수성은 악시덴탈 스코어가 1점이 들어갔고 다른 악시덴탈 스코어가 2점이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한 점수 배정이 다른 거예요. 저는 4, 3, 2, 1 이렇게 배정을 해줬지만 그 모리누스는 얘에게 2점을 주고 얘에게 1점을 준 거죠. 아마 모리누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하우스가 1하우스로부터 지나오게 됐으니까 7하우스부터 지나서 6하우스가 된 것보다는 1하우스가 지나가서 12하우스가 된 게 조금이나마 덜 흉하다고 보고서 뭐 2, 1 이렇게 점수를 배정해 준 것 같지만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므로 이렇게 점수의 배정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런 부분들도 배정이 조금 다를걸요. 쟤는 무조건 순서가 앵글, 석시던트, 케이던트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모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알모텐 피규리스를 찾는 방법이고요. 알모텐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AOH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AOH는 패스하겠습니다. AOH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카페글을 참고를 해서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글을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바로바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좀 패스하는 게 많죠. 원래 패스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알모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힐렉 포인트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